이른 아침 첫 번째 달구름 소리와 함께 박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반에 시작되었어요. 작은 전원주택의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홀로 지낸 지도 벌써 3년째였어요. 처음엔 적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철수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어요. 뒷마당으로 나가니 그가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추, 깻잎, 토마토, 오이까지 제법 다양한 채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호수에 물을 받아 채소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주며 철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상추가 참 잘 자랐구나. 옆집 새댁네 좀 가져다 줘야겠어. 사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열렸거든요. 점심 준비를 위해 직접 기른 채소들을 따며 철수는 새삼 이런 생활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이곳에 정착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마을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어요. 앞집 김영감은 오늘도 대문 앞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건너집 할멈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안녕하세요. 요새는 점점 아침잠이 줄어들더라고요. 두 사람은 잠시 마을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옆 마을에 새로 카페가 생겼다는 이야기, 면사무소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 등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집 앞 평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지나가는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온함이 철수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철수는 다시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오늘 딸 채소들을 확인하고 내일 심을 씨앗들을 점검했어요.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TV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철수. 내일도 오늘과 같은 평화로운 하루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곧 이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텃밭 일을 마치고 점심을 준비하던 철수의 귀에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는 드문 일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손자 현우와 며느리 미경이었어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명절이 아니면 연락도 거의 없던 이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현우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30살의 현우는 정장 차림이었고 29살의 미경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현우야, 미경아.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철수는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손자 부부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가끔 안부 전화드려도 대충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직접 와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미경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차가운 편이었던 그녀치고는 의외로 따뜻한 말투였어요.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는 거지. 준비할 것도 있고. 철수가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현우가 얼른 나섰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갑자기 시간이 생겨서 그냥 왔어요. 오랜만에 할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부엌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할아버지 정말 깨끗하게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도 집이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니. 그런가? 할 일 없어서 계속 치우고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철수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칭찬이 조금 어색했어요. 현우는 뒷마당의 텃밭을 보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텃밭 정말 잘 가꾸셨네요. 채소들이 이렇게 싱싱할 줄 몰랐어요. 그거야 뭐 심심해서 하는 거지. 너희들 점심은 먹고 왔나? 아니에요. 사실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집밥이 그리웠어요. 미경의 말에 철수는 기뻐했어요. 오랜만에 손자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사실 저희가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철수는 수저를 놓고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너무 걱정되거든요. 이렇게 외진 곳에서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미경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할아버지.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서울 아파트는 넓고 할아버지만의 방도 따로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하지도 않던 이들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가 좋은데. 할아버지 진심이에요. 저희도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어요. 현우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철수는 여전히 의아했어요. 이들의 갑작스러운 효심이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생각해 볼게.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 네,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언제든지 할아버지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 손자 부부는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혼자 남은 철수는 그들의 제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고마운 일이었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손자 부부의 갑작스러운 제안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여관에서 나온 현우와 미경이 이미 자신의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현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미경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정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일찍 일어났구나. 할아버지, 아침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미경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철수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괜찮다. 혼자 하는 게 익숙해서. 하지만 미경은 이미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냉장고에 음식이 별로 없네요. 저희가 장 좀 봐올까요? 그런데 철수는 미경의 시선이 냉장고보다는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넓은 마당과 그 너머 땅을 더 오래 바라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장은 괜찮다. 나 혼자 먹을 만큼은 있어. 아침 식사를 하며 현우가 다시 어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저희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다. 여기 생활이 나쁘지 않은데. 철수가 망설이자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계시면 더 즐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철수는 미경이 말하는 동안에도 자꾸 창밖을 힐끔힐끔 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심 후 현우가 마당을 거닐며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넓네. 이 정도면. 할아버지. 현우는 철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뭐가 넓다고. 마당이요. 정말 넓고 좋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공간 구경하기 힘든데 그런가? 뭐 할 일 없어서 이것저것 심어 놓은 거야. 오후에 현우와 미경이 잠시 산책을 나간다고 했을 때 철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나가는 방향이 마을 중심가가 아니라 면사무소 쪽이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돌아온 그들의 표정은 어딘지 들뜬 기색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을이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미경이 말했지만 철수는 그들이 마을 구경을 하고 온 것 같지는 않다고 느꼈어요.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철수는 우연히 현우와 미경이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될 것 같아. 신 목소리 좀 낮춰. 철수는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현우가 또다시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저희와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평소 같으면 이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다르게 들렸어요. 현우야, 너희들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우와 미경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네. 잘 되고 있어요. 미경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예전에는 이런 말 한 번 안 했잖아? 철수의 직접적인 질문에 현우와 미경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혼자 계신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현우의 답변은 그럴듯했지만 철수의 마음속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분명히 이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넘게 손자를 키워본 경험으로 보면 현우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는 단순히 효심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텃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자 부부는 아직 여관에서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어요. 상추에 물을 주며 철수는 지난 이틀간의 일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너무 많았어요. 평소 연락도 뜸했던 이들의 갑작스러운 관심, 마당을 유독 자세히 살펴보던 미경의 시선, 그리고 어제 들은 의미심장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효심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경 현우와 미경이 다시 찾아왔어요. 오늘따라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들뜬 기색이었습니다. 미경은 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었고 현우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철수가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을 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는 전화를 받으며 집 뒤편으로 조용히 걸어갔어요. 하지만 시골의 조용함 때문에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현우는 흥분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며 철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골프장 부지 선정이라는 말, 보상금 이야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누군가에게 할아버지 설득이 거의 끝나간다고 보고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자 부부가 자신을 찾아온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효심은 가짜였고 진짜 목적은 자신이 소유한 이 땅이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현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철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경이 특별히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손자 부부가 사주지 않던 비싼 한우까지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후해진 그들의 행동이
이제는 더욱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에 미경은 유독 친절했어요. 반찬을 계속 권하고 철수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들릴 뿐이었어요. 오후에 현우는 면사무소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토지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철수는 그제야 어제 그들이 면사무소 방향으로 갔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미 사전 조사를 마친 상태였던 것이죠. 현우가 나간 사이 미경은 집안을 유심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앞으로 이곳의 주인이 될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가구 배치를 살펴보고 창문에서 바라본 경치를 감상하며 혼자 흐뭇해했어요. 철수는 이런 미경의 모습을 지켜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으로 마련한 이 집과 땅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현우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같아 보이는 문서들이었어요. 현우는 서류들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미경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 부부는 일찍 여관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말이죠. 철수는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철수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가 그리고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어요. 그들은 할아버지를 이용해 땅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묘한 각오가 생겨났어요. 순진하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넷째 날 아침, 철수는 어제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손자 부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타났어요. 현우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고 미경은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딘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의 현우와 미경은 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자상함 대신 어딘지 조급한 모습이 엿보였어요. 현우는 가방에서 여러 서류들을 꺼내며 탁자 위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그들의 변화한 태도를 냉정하게 관찰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미경의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기색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현우는 서류들을 철수 앞으로 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고 철수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매 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미경은 옆에서 계속해서 재촉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이런 넓은 땅을 관리하기 힘드실 것이라는 말, 서울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 땅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처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까지. 하지만 철수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보며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매매 가격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계약 조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등. 현우는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질문들이 예상보다 까다로웠거든요. 평소 같으면 단순하게 넘어갔을 법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경이 또다시 비싼 음식들을 준비해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조급한 기색으로 식사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먹고 계약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철수는 일부러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오래 씹고 반찬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그럴 때마다 현우와 미경의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에 현우는 좀 더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할아버지께서 결정을 미루실 이유가 없다고, 어차피 혼자 살기 어려우니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말투에는 이전의 공손함 대신 은근한 압박감이 배어 있었어요. 미경도 가세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며 땅값이 더 떨어지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겁을 주었어요.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혼자 살다가 쓰러지면 어쩔 거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자상하던 이들의 진짜 모습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땅에 대한 욕심만 가득했어요. 저녁 무렵 철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적어도 일주일은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우와 미경의 얼굴은 순간 일그러졌어요. 예상과 달리 일이 쉽게 풀리지 않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현우는 목소리를 높여 왜 자꾸 미루시느냐고 따졌고, 미경은 다른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된다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큰 결정을 성급하게 내릴 수 없다며 충분히 생각한 후에 답을 주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며칠간 쌓인 분노가 은근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자 부부는 여관으로 돌아가면서도 불만을 표시했어요. 현우는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투덜거렸고, 미경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초조해했습니다. 혼자 남은 철수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손자 부부의 진짜 모습을 본 지금 그들에 대한 애정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대신 마음속에는 확고한 다짐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 철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거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들의 탐욕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몇 개의 전화번호를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사흘이 흐른 후 철수는 평소와 같이 텃밭에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손자 부부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그리고 어떤 수를 쓸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오전 10시경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검은색 승용차 뒤로 또 다른 차 한 대가 더 따라왔습니다. 철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현우와 미경이 차에서 내렸고 뒷차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법무 관련 일을 하는 사람임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이 철수의 집으로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작전을 펼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와 미경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고, 법무사로 보이는 남성은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거실에 자리를 잡은 후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공손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조급함과 짜증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미경은 법무사를 소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하는 그는 부동산 전문 법무사였어요. 오늘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특별히 모셔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김 변호사는 능숙한 말솜씨로 철수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혼자서는 이런 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문가인 자신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냉정한 계산만이 읽혔습니다. 서류들이 다시 한번 탁자 위에 펼쳐졌어요. 이번에는 더욱 정교하게 작성된 계약서였습니다. 모든 조항이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고,
철수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인감 도장을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잔금은 언제 결제될 것인지까지 세세하게 안내했어요. 철수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현우는 이제 존댓말도 제대로 쓰지 않았고, 미경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식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오로지 계약 체결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며 오늘 안에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재촉했어요. 오후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현우는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경은 아예 대놓고 협박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도 가세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나이 드신 분이 혼자서 이런 큰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치매 같은 질병에 걸리면 어쩔 거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손자 부부의 탐욕스러운 모습도 충격적이었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까지 데려와서 자신을 압박하는 상황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의 압박은 절정에 달했어요. 김 변호사는 법적인 용어들을 섞어가며 철수를 혼란스럽게 만들려 했고, 현우와 미경은 감정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마침내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자신은 이 계약에 서명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돌아가 달라고 통고했어요. 현우와 미경, 그리고 김 변호사의 얼굴은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당황했어요. 현우는 소리를 지르며 할아버지가 가족을 배신하는 거냐고 따졌고, 미경은 눈물까지 흘리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그들의 진짜 모습에 완전히 실망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세 사람이 떠난 후 철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 부부와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철수에게는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단순히 거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탐욕을 완전히 좌절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어요. 손자 부부가 떠난 후 그는 즉시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실 철수는 현우의 전화 통화를 들은 그날부터 이미 준비를 시작했었어요. 먼저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지역 내 공익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침 시에서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땅이 위치와 규모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담당 공무원은 기증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젊은 변호사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철수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기증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철수는 조용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토지 기증증서 작성, 시청 담당 부서와의 협의, 그리고 법적 절차 완료까지. 손자 부부가 법무사를 데려와서
압박하던 바로 그 시간에 철수의 땅은 이미 시에 기증된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한결 가벼웠어요. 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예상했던 대로 현우와 미경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제의 충돌 이후 하룻밤 사이에 작전을 다시 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완고해져 있었어요. 현우는 어제와는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생각해보니 할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된다면서 조건을 좀 더 좋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매매가를 조금 올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도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는 너무 성급했다며 사과하고 할아버지께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탐욕이 번득이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들의 연기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좋은 사람 행세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사실이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경이 또다시 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예전처럼 자상한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며 철수를 극진히 모셨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가식으로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현우가 다시 계약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한층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후를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며 진심으로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철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현우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골프장 부지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이어서 철수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들이 탐내던 그 땅은 이미 시에 기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그들이 법무사와 함께 압박을 가하던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다며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겼습니다. 미경은 아예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에서 발급받은 기증 완료 증명서였어요.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현우와 미경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그동안 공들여 세운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울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고, 현우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철수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땅을 탐욕스러운 손자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고, 대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게 해서 기쁘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꿈이었던 거액의 보상금은 이제 영영 손에 닿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배신했다며 원망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미경도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었어요. 진짜 배신한 것은 누구인지, 할아버지를 속이고 이용하려 한 것은 누구인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손자 부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도 원망과 분노의 시선을 던졌지만 철수는 담담하게 배웅했어요. 혼자 남은 철수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더 컸어요. 이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자 부부가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다시 예전처럼 혼자만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마다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평상에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잘못된 일이었다고 해도 손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끔 현우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땅을 넘겨주는 것보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증한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시청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러 온 것이었어요. 철수의 기증으로 인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무원은 설계도까지 가져와 보여주었어요. 넓은 운동장과 체육관, 그리고 다양한 교육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땅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것이라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며칠 후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함께 온 몇 명의 주민들이었어요. 철수의 토지 기증 소식을 들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철수의 결정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계속해서 칭찬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지역사회를 생각한 결정이라며 마을의 자랑스러운 어르신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자 부부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고마움과 존경을 이웃들로부터 받은 것이었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가족 같은 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청소년 수련원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자신의 텃밭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건물의 기초가 놓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소음 때문에 불편할 법도 했지만 철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가을이 깊어질 무렵 청소년 수련원의 외관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철수는 매일 산책 삼아 공사 현장 주변을 돌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작업자 몇 명이 철수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 건물을 위해 땅을 기증해 주신 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철수는 그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 청소년 수련원이 완공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개관식을 성대하게 치렀고 철수를 귀빈으로 모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패를 받는 철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개관식 이후 청소년들이 수련원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매일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은 수련원에서 활동하던 중학생 몇 명이 철수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 땅을 기증해 주신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손수 만든 감사 편지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철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글귀들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손자 부부와의 갈등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들 덕분에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봄이 오자 철수는 집 앞에 작은 화단을 새로 만들었어요. 수련원을 오가는
아이들이 예쁜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은 지나가다가 꽃을 보며 할아버지께 인사를 건넸어요. 어느 날 오후 수련원 원장님이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며 가끔 수련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철수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철수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저녁 노을이 수련원 건물을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철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탐욕보다는 나눔을, 소유보다는 베풀물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깨달으며 철수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